한국인 며느리를 무시하던 독일의 시부모가 가족여행차 태국에 놀러 갔다가 공항에서 한국 여권을 본 현지 공항 직원들의 태도에 깜짝 놀랐다고 하는데요. 시아버지는 입국 심사 내내 자존심이 상해 한마디도 못했다고 합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의 충격적인 사연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사연 시작 전 여러분의 소중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베르나르트 셰퍼입니다. 저는 독일 북부 항구 도시에 사는 오래된 독일 가문이 가장이죠. 거의 60년 동안 이곳에서 살면서 제 할아버지가 시작한 해운 사업을 운영해 왔어요. 저는 우리 독일식 방식이 자랑스러웠습니다. 모든 일을 제대로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방식 말이죠. 저는 질서와 전통을 좋아했어요. 3년 전 제 아들 발터가 전화했을 때 저는 서재에 앉아 있었어요. 벽에는 오래된 책들이 쭉 늘어서 있었고 창문 밖으로는 항구로 들어오는 배들이 보이고 있었죠. 전화벨이 울렸고 저는 바로 받았습니다. 아버지, 좋은 소식이 있어요. 발터가 말했어요. 결혼하게 됐어요. 행복감이 가슴 가득 차올랐어요. 발터는 제 외아들이었고 저는 이 날을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정말 좋은 소식이구나, 제가 말했어요. 너와 결혼할 사람은 누구니? 하영이라고 해요. 아시아 출장 중에 만났어요. 아버지, 그녀는 한국인이에요. 제 행복감이 얼어붙었어요. 한국인이라고요? 머릿속에는 유럽을 따라잡으려고 애쓰는 가난한 아시아 국가들의 이미지가 떠올랐어요. 저는 한국에 가본 적도 없고 한국 사람을 만나본 적도 없었어요. 하지만 아시아에 대한 제 나름의 생각이 있었죠. 깊이 생각해보지도 않고 오랜 세월 동안 모아둔 그런 생각들이요. 그렇구나. 저는 겨우 이 말밖에 할 수 없었어요. 제 목소리가 차갑게 들리는 걸 저도 느낄 수 있었어요.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아버지. 4개 언어를 구사하고 마케팅에서 중요한 직책을 맡고 있어요. 분명 마음에 드실 거예요. 저는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했지만 말로 하진 않았어요. 언제 만나볼 수 있겠니? 대신 이렇게 물었죠. 결혼식은 6개월 후에 열렸어요. 독일과 한국 전통이 섞인 결혼식이었죠. 하영 씨는 교회 예식에서 아름다운 흰 드레스를 입었지만 나중에는 긴 소매가 흐르는 듯한 화려한 한국 의상으로 갈아입었어요. 그녀의 부모님은 서울에서 날아왔죠. 그분들은 예의 바르고 옷차림도 단정했지만 저는 거리를 두고 있었어요. 미소 짓고 고개를 끄덕이긴 했지만 속으로는 이 모든 외국 풍습들이 불편하게 느껴지고 있었어요. 결혼식 후 발터와 하영 씨는 우리 가족집 근처로 이사했어요. 매일 아침 식사 때 하영 씨를 보곤 했죠. 그녀는 항상 따뜻한 미소로 인사했지만 저는 그녀의 질문에 짧게 대답할 뿐이었어요. 예의는 갖췄지만 차갑게 대했죠. 그녀가 돈이나 독일에서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제 아들과 결혼했다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 없었어요. 이런 생각들 때문에 가끔 죄책감을 느끼기도 했지만 그 감정을 밀어냈어요. 3년 동안 우리는 이렇게 살았어요. 독일이 한국보다 낫고 유럽인들이 아시아인들보다 더 발전했다고 확신하고 있었어요. 이런 생각들을 소리내어 말하진 않았지만 그것들은 제 안에 깊이 자리 잡고 있었고 제가 느끼고 행동하는 방식을 이끌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녁 발터와 하영 씨가 저를 그들의 집으로 저녁 식사에 초대했어요. 식탁은 아름답게 차려져 있었고 하영 씨는 아마도 저를 기쁘게 하려고 독일 음식을 요리했더군요. 아버지, 발터가 저녁 식사 후 말했어요. 저희와 함께 여행을 가시지 않으실래요? 여행이라고? 저는 눈썹을 치켜 올렸어요. 어디로? 태국이요. 하영 씨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저희 결혼 3주년 기념으로요. 아버님도 함께 하신다면 정말 의미가 클 거예요. 저는 망설였어요. 태국은 한국처럼 아시아에 있었죠. 하지만 해변으로도 유명했고 제 나이에 얼마나 더 많은 여행 기회가 있을지 몰랐어요. 아시아를 더 많이 여행하시다 보면 아버지도 분명 좋아하실 거예요. 발터가 저를 똑바로 바라보며 덧붙였어요. 그의 눈빛에서 저를 데려가고 싶어하는 더 깊은 이유가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좋아, 저는 마지못해 대답했습니다. 너희와 함께 태국에 가마. 이 간단한 휴가가 세상에 대한, 아시아에 대한, 그리고 제 가족에 대한 제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곤 전혀 생각하지 못했어요. 제가 알고 있던 세계가 뒤집히려 하고 있었고 그 시작은 여권이라는 아주 간단한 것이었죠. 비행기가 산과 바다 위로 날아가면서 크게 윙윙거리고 있었어요.
저는 창가에 앉아 구름이 거대한 손뭉치처럼 우리 아래로 떠다니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발터와 하영 씨는 제 맞은편 줄에 앉아 태국에 관한 가이드북을 살펴보고 있었죠. 저는 여권과 여행 서류를 벌써 3번째 확인하고 있었어요. 제 독일 여권은 금색 글씨가 새겨진 진한 빨간색이었죠. 그걸 보면서 자부심을 느끼고 있었어요. 제 생각에 독일 여권은 세계에서 가장 좋은 여권이었거든요. 그건 독일인으로서 어느 나라든 자유롭고 쉽고 여행할 수 있다는 의미였죠. 하영 씨, 저는 통로 건너편으로 말했어요. 서류가 제대로 준비됐는지 확인해요. 아시아 국가들은 다른 아시아 국가 사람들의 입국에 대해 까다로울 수 있으니까요. 하영 씨는 그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발터가 살짝 찡그리는 것이 보였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몇 시간이 흐른 뒤 우리 비행기는 마침내 방콕에 착륙했어요. 공항은 유리벽과 현대 미술 작품이 있는 크고 반짝이는 곳이었습니다. 이건 저를 놀라게 했어요. 저는 더 작고 조금은 구식 건물처럼 돼 있을 거라 생각했거든요. 우리는 여권을 확인하는 입국 심사구역으로 걸어갔어요.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죠. 저는 제 독일 여권을 들고 당당히 서 있었어요. 대부분의 나라에서 저 같은 유럽인들은 다른 사람들이 더 오래 기다리는 동안 빠르게 통과하곤 했거든요. 갑자기 파란 제복을 입은 공항 직원이 우리에게 다가왔어요. 그는 우리 일행을 보더니 하영 씨를 바로 쳐다보았죠. 혹시 한국인이신가요? 그가 하영 씨에게 물었어요. 하영 씨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부인, 저를 따라 VIP 레인으로 오세요. 그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저는 그 직원이 하영 씨를 거의 사람이 없는 특별줄로 안내하는 것을 놀라운 눈으로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 줄 위에는 우선 처리 외교관 및 특별협정 여권이라는 표지판이 있었죠. 발터는 그녀를 따라가면서 저에게 말했습니다. 보셨죠, 아버지? 저는 일반 줄에 혼자 서서 혼란스러워하고 있었어요. 왜 하영 씨가 특별 대우를 받는 걸까요? 그녀는 제 것처럼 독일 여권이 아니라 한국 여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건 제 오랜 사고방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15분 후 저는 제 줄의 맨 앞에 도달했어요. 입국 심사 직원은 제 독일 여권을 거의 쳐다보지도 않고 도장을 찍었어요. 한편 하영 씨와 발터는 이미 편안한 의자에 앉아 저를 기다리고 있었고 훨씬 전에 모든 절차를 마쳤더군요. 호텔로 가는 택시 안에서 저는 호기심을 참을 수 없었어요. 왜 공항에서 특별 대우를 해줬던 거죠? 저는 하영 씨에게 물었어요. 한국은 태국과 특별 협정이 있어요. 그녀는 간단히 설명했어요. 한국 관광객은 태국 경제에 중요하고 우리 정부들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거든요. 발터가 덧붙였어요. 아버지, 한국 여권이 이제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여권 중 상위 3위 안에 든다는 거 아셨어요? 한국인들은 대부분의 유럽인들보다 비자 없이 더 많은 나라를 방문할 수 있어요. 이걸 듣고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제가 항상 믿어왔던 것과 맞지 않는 무언가가 있었거든요. 제 생각 속에서는 독일 같은 유럽 국가들이 항상 최상위에 있었고 아시아 국가들은 우리보다 아래에 있었어요. 하지만 제가 방금 제 눈으로 본 것은 이런 오래된 생각들과 맞지 않았어요. 저는 긴 침묵 후에 말했어요. 태국은 아마 많은 나라들과 특별협정을 맺고 있나 보네요. 하지만 깊은 내면에서는 불편함을 느끼고 있었어요. 마치 갑자기 너무 꽉 끼는 신발을 신은 것 같았죠. 세상에 대한 제 오래된 생각들이 더 이상 맞지 않는 것 같았어요. 우리 택시는 방콕의 붐비는 거리를 지나고 있었어요. 제가 바라보는 곳마다 높은 건물들, 멋진 쇼핑몰들, 그리고 도로 위에 현대적인 기차 선로가 보였어요. 도시는 크고 현대적이고 생기가 넘치고 있었어요. 그날 밤 호텔 방에서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공항에서 일어난 일을 계속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누가 입국 심사를 더 빨리 통과했느냐는 사실 사소한 일이었지만 괜히 신경이 쓰였죠. 왜 하영 씨의 한국 여권이 제 독일 여권보다 더 나은 대우를 받았을까요? 이 질문이 제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고 있었어요. 저는 그저 이상한 하나의 사건일 뿐이라고 스스로에게 말하려 했어요. 아마도 공항 직원이 실수했을 거라고요. 어쩌면 한국 방문객들을 위한 특별한 날이었을지도 모른다고요. 저는 머릿속에서 많은 이유를 만들어내고 있었어요. 하지만 의심의 작은 씨앗이 제 마음속에 심어졌어요. 만약 세상에 대한 제 생각 중 일부가 잘못된 것이라면?
만약 제가 항상 유럽보다 덜 발전되고 덜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아시아가 제가 상상했던 것과 다르다면? 마침내 잠에 빠져들면서 저는 이 작은 여권 사건이 단지 시작일 뿐이라는 걸 전혀 알지 못했어요. 태국에서의 다음 며칠은 여태까지의 제 생각을 크게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우리는 방콕의 왕궁을 방문하기로 했어요. 햇빛이 밝고 뜨거워서 땀이 등을 타고 흐르고 있었죠. 궁전은 마치 동화 속에서 나온 것 같았어요. 하늘을 향해 뻗은 황금빛 첨탑과 햇빛 속에서 반짝이는 화려한 타일들이 있었거든요. 긴 줄의 관광객들이 티켓을 사기 위해 기다리고 있었어요. 저는 발터와 하영 씨와 함께 줄에 서서 더위를 느끼며 점점 초조해지고 있었죠. 마침내 매표소에 도착했을 때 저는 지갑을 꺼내 우리 3명 모두의 티켓을 살 준비를 했어요. 매표소의 젊은 여성이 우리 여권을 보더니 다른 가격을 알려주었어요. 당신은 500바트, 그녀가 저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그리고 한국 손님은 350바트예요. 놀라서 저도 모르게 입이 벌어졌어요. 다시 한번 하영 씨는 한국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특별 대우를 받고 있었어요. 저는 티켓 값을 지불했지만 속으로는 혼란스럽고 약간 화가 나고 있었어요. 왜 하영 씨가 저보다 적게 내야 하는 걸까요? 독일과 한국은 똑같이 대우받아야 하고 만약 차이가 있다면 오히려 독일이 할인을 받아야 한다고 항상 믿어왔거든요. 한국 방문객들을 위한 특별 할인이에요. 티켓 판매원이 환한 미소로 설명했어요. 태국과 아주 좋은 관계가 있거든요. 저는 발터를 쳐다봤어요. 그도 저만큼 놀랐을 거라 예상했죠. 하지만 그는 그저 눈썹을 들어올리며 보셨죠. 아버지,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나고 있잖아요. 라고 말하는 듯 했어요. 궁전 안은 모든 것이 아름답고 인상적이었어요. 건물들은 금과 보석으로 덮여 있었고 이상한 조각상들이 문을 지키고 있었죠. 다른 상황이었다면 저는 이 모든 아름다움에 감탄했을 거예요. 하지만 제 머릿속은 계속 티켓 가격으로 돌아가고 있었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저는 덥고 피곤하고 배가 고픈 상태였어요. 우리는 궁전 근처에 시원한 에어컨이 나오는 레스토랑을 찾았죠. 자리에 앉자마자 웨이터가 하영 씨에게 급히 다가와 한글로 쓰인 특별 메뉴를 건네주었어요. 그는 한국어처럼 들리는 몇 마디를 하영 씨에게 건넸죠. 한국어를 하세요? 하영 씨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어요. 조금요, 웨이터가 자랑스럽게 대답했어요. 2년 동안 공부했어요. 한국 손님들이 많이 오세요. 아주 중요한 고객들이거든요. 웨이터는 발터와 저에게 일반 영어 메뉴를 주었지만 같은 열정은 없었어요. 또 다시 하영 씨는 특별한 사람처럼 대우받고 있었고 저는 그저 평범한 관광객일 뿐이었죠. 그날 오후 우리는 과일부터 옷, 기념품까지 모든 것을 파는 화려한 가판대들로 가득한 번화한 시장을 방문했어요. 가판대 사이의 붐비는 길을 걷고 있을 때 이상한 일이 계속 일어났어요. 판매자들은 우리 일행을 쳐다보다가 하영 씨에게 집중하고는 그녀를 부르고 있었죠. 한국인? 한국인? 당신을 위한 특별 가격. 한 가게 주인은 벽에 한국 연예인 사진까지 붙여놓았어요. 하영 씨가 한국어로 그녀에게 말했을 때 여자의 얼굴에는 기쁨이 가득 차올랐고 그녀는 하영 씨에게 최고의 물건들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저들이 하영 씨에게 뭐라고 하는 거니? 저는 조용히 발터에게 물었어요. 한국 관광객들이 그들이 가장 좋아하는 손님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발터가 설명했어요. 그들은 한국 TV 프로그램을 보고 한국 음악을 듣는데요. 하영이 서울에서 왔는지 묻고 언젠가 한국을 방문하는 것이 꿈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저는 제가 듣고 있는 것을 믿을 수 없었어요. 제 생각에는 모든 사람들이 독일이나 다른 유럽 국가들을 방문하고 싶어 했거든요. 태국 사람들이 오히려 한국을 방문하는 것을 꿈꾼다는 생각은 저에게 완전히 새로운 거였어요. 다음 날 우리는 해변 리조트 근처의 몇몇 섬을 배로 투어했어요. 가이드는 영어를 아주 잘하는 젊은 태국 남성이었죠. 그는 하영 씨가 한국인이라는 것을 알고는 매우 흥분했어요. 저는 한국에서 2년 동안 공부했어요. 그가 우리 일행에게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아주 발전된 교육 시스템, 최고의 기술이죠. 이제는 많은 태국 학생들이 한국 대학을 다니고 싶어 해요. 그는 한국에 대해 계속해서 얘기했어요. 한국 전철, 첨단 기술 회사들, 세계적으로 유명한 엔터테인먼트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그는 한국을 마치 세계에서 가장 발전되고 중요한 나라 중 하나인 것처럼 설명했어요.
제가 항상 상상해왔던 개발도상국이 아니라요. 저는 배에 조용히 앉아 아름다운 섬들이 지나가는 것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하지만 제 머릿속에서는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죠. 이 여행에서 보고 듣는 모든 것이 제가 평생 믿어왔던 생각들과는 너무 달랐거든요. 저는 항상 독일 같은 유럽 국가들이 한국 같은 아시아 국가들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해왔어요. 하지만 여기 태국에서는 사람들이 독일보다 한국을 더 존경하는 것 같았어요. 이 상황을 더 이상하게 만드는 것은 하영 씨를 지켜보는 것이었어요. 그녀는 이런 특별한 대우에 전혀 놀라는 기색을 보이지 않았어요. 그녀는 마치 한국인들이 전 세계에서 이런 식으로 대우받는 것이 완전히 정상인 것처럼 침착하게 받아들이고 있었죠. 이건 제 머릿속에 있던 그림과 전혀 맞지 않았어요. 그날 밤 저는 호텔 침대에 누워 천장에서 천천히 돌아가는 선풍기를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제가 이 모든 시간 동안 잘못 알고 있었던 걸까요? 한국은 실제로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중요하고 발전된 나라인 걸까요? 제가 60년 동안 생각해온 생각들은 이 여행 시간을 보내는 내내 변하고 있었어요. 불편하면서도 뭔가 한국에 대한 궁금증도 같이 생기고 있었습니다. 태국 여행 5일째, 저는 더 이상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무시할 수 없었어요. 매일 하영 씨가 한국인이라는 이유로 특별한 대우를 받는 새로운 사례들이 생겨났거든요. 그런 일이 일어날 때마다 저는 더 혼란스러워지고 있었어요. 세상은 제가 항상 생각해왔던 방식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었죠. 그날 저녁 발터는 호텔 방에서 업무 전화를 받아야 했어요. 하영 씨는 발터를 기다리는 동안 해변을 산책하자고 제안했죠. 저는 그녀와 단둘이 있는 것이 약간 긴장되긴 했지만 동의했어요. 우리는 단둘이서는 그동안 많은 대화를 나눈 적이 없었거든요. 저녁 무렵의 해변은 아름다웠어요. 태양이 지고 있었고 하늘은 주황색, 분홍색, 보라색으로 물들어 있었죠. 우리는 몇 분 동안 말없이 걸었어요. 그저 파도 소리를 듣고 발 아래 시원한 모래를 느끼면서요. 제 마음은 질문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이 여행에서 본 모든 것들 후에 저는 더 이상 모른 척할 수 없었거든요. 이해가 필요했어요. 하영 씨, 마침내 저는 침묵을 깨고 말했어요. 제가 뭐 하나 물어봐도 될까요? 그녀는 친절한 미소를 지으며 저를 향해 돌아봤어요. 물론이죠, 아버님. 저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태국에서 받고 계신 이 모든 특별 대우, 다른 나라로 여행할 때도 보통 있는 일인가요? 하영 씨는 제 질문을 생각하며 바다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네, 많은 곳에서요. 그녀가 대답했어요. 물론 모든 곳은 아니지만요. 하지만 대부분의 아시아 국가들에서 그리고 점점 더 세계 다른 지역에서도 한국인들은 이런 식으로 환영받고 있어요. 전 몰랐네요. 저는 인정했어요. 그리고 저는 제가 한 번도 말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말을 꺼냈어요. 저는 항상 독일 같은 유럽 국가들이 한국 같은 아시아 국가들보다 더 중요하고 더 발전되었다고 믿어왔어요. 하영 씨는 놀라거나 화를 내는 기색이 없었어요. 그녀는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알고 있어요. 그 두 마디 말이 저에게 강하게 다가왔어요. 물론 그녀는 알고 있었겠죠. 그녀는 항상 제가 그녀의 나라, 그녀의 문화, 어쩌면 그녀 자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고 있었을 거예요. 저는 부끄러움을 느꼈어요. 한국은 예전에 비하면 많이 발전되었죠. 제 부모님은 전쟁 이후에 나라가 많이 힘들었던 가난했던 시절을 아직도 기억하고 계세요. 하지만 제 생애 동안 저는 제 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강한 경제력을 가진 나라 중 하나가 되는 것을 지켜봤어요. 우리는 세계 최고의 전자제품, 자동차, 선박을 만들고 있죠. 이제 한국 영화, 음악, TV 프로그램은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어요. 그녀가 말하는 동안 저는 제가 얼마나 잘못 생각해왔는지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제 평생 동안 저는 머릿속에서 국가들을 두 그룹으로 나누고 있었어요. 독일 같은 선진 서구 국가들과 한국 같은 아직은 발전 중인 아시아 국가들이었죠. 하지만 현실은 달랐어요. 한국은 변화하고 성장했지만 제 생각은 과거에 멈춰 있었던 거예요. 내가 너무 편협하게 생각하고 있었네요. 저는 목에 무언가 걸린 느낌을 받으며 말했어요. 여기 태국에서뿐만 아니라 발터가 당신을 처음 소개했을 때부터요. 저는 당신과 한국에 대해 한 번도 의문을 품지 않고 그냥 가정을 했어요. 하영 씨는 친절한 눈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해요. 그녀가 부드럽게 말했어요. 자기 나라와 문화가 최고라고 생각하는 건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 순간 그녀의 친절함은 저를 더 부끄럽게 만들었어요. 3년 동안 저는 잘못된 생각 때문에 그녀에게 차갑게 대했어요. 그런데도 여기 그녀는 화내지 않고 이해하고 있었어요. 배우고 싶어요. 저는 제가 진심으로 그렇게 느낀다는 것에 스스로도 놀라며 말했어요. 한국에 대해, 그 역사와 업적에 대해요. 저는 세상을 제가 가정했던 대로가 아니라 실제 모습 그대로 이해하고 싶어요. 그때 하영 씨는 미소 지었어요. 그녀의 얼굴을 환하게 비추는 진짜 따뜻한 미소였죠. 그렇게 해주시면 정말 좋겠네요, 아버님. 우리가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어쩐지 마음이 가벼워진 것을 느꼈어요. 잘못 알고 있었다는 부끄러움은 여전히 있었지만 그것은 새로운 무언가와 섞여 있었어요. 진실을 배우는 것에 대한 설렘이었죠. 그날 밤 호텔 방에서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하영 씨가 한국에 대해 말해준 모든 것들을 계속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이 여행에서 사람들이 한국인들에게 특별한 존중을 보여준 모든 순간들이 떠올랐어요. 하영 씨가 항상 얼마나 자신감 있게 보였는지, 받는 특별 대우에 전혀 놀라지 않았던 것도 생각났죠. 저는 중요한 것을 깨달았어요. 한국은 이미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발전해 있었고, 한국 사람들은 굳이 그런 것들을 생색내려 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죠. 저는 한국과 하영 씨에 대해 점점 바라보는 관점이 변하고 있었습니다. 60년 동안 저는 제가 만든 세계에서 살아왔어요. 이제 그 세계는 무너지고 있었어요. 오래된 생각들이 변하는 건 쉽지 않았지만 그래도 이런 새로운 느낌이 기분 나쁘지는 않았죠. 그날 밤 저는 결심했어요. 독일로 돌아가면 한국에 대해 좀 더 알아보기로 말이죠. 하영 씨를 더 잘 알아갈 거예요. 편견 많은 노인이 아니라 그녀를 아껴주고 사랑해줄 시아버지가 되려고 노력할 거예요. 태국 여행을 다녀온 지 2주 후 저는 독일 함부르크 집의 서재에 앉아 있었어요. 하지만 평소처럼 독일 신문을 읽는 대신 제 책상은 한국에 관한 책들과 출력물로 가득 차 있었죠. 저는 오랫동안 오해했던 이 나라에 대한 지식에 목말라 있었어요. 저는 한강의 기적에 대해 배웠어요. 한국이 어떻게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에서 단 몇십 년 만에 가장 부유한 나라 중 하나가 되었는지에 대해서요. 1950년대에 전쟁이 끝난 후 한국은 파괴되고 매우 가난했어요. 하지만 열심히 일하고 현명한 계획을 통해 그들은 전 세계에서 사용되는 배, 자동차, 전화기, 컴퓨터를 만드는 강국으로 그들의 나라를 세웠죠. 그것은 제게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의 회복을 떠올리게 했어요. 우리 두 나라 모두 폐허에서 일어나 강하고 성공적인 나라가 되었죠. 우리는 제가 깨달았던 것보다 더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어요. 일요일이 되자 발터와 하영 씨가 주간 가족 저녁 식사를 위해 방문했어요. 그들이 문에 도착했을 때 저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새로운 것을 시도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일주일 내내 연습했던 한국어 인사말을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하영 씨의 눈이 놀라움으로 커졌고 그리고 나서 그녀의 얼굴에 기쁨 가득한 미소가 번졌어요. 안녕하세요, 아버지. 그녀는 아버지를 뜻하는 한국어 단어를 써서 대답했어요. 저녁 식사 동안 저는 하영 씨에게 한국의 비즈니스 관행, 학교, 기술에 대해 질문했어요. 발터는 놀란 표정으로 우리가 대화하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죠. 그가 내 변화를 보며 기뻐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하영 씨가 그녀의 부모님이 곧 독일을 방문할 거라고 언급했을 때 저는 즉시 그들의 체류 계획을 돕겠다고 제안했어요. 제대로 된 저녁 식사를 대접하고 싶어요. 제가 말했어요. 혹시 한국 요리 몇 가지를 만드는 법을 가르쳐 주실래요? 하영 씨의 얼굴에 나타난 순수한 기쁨의 표정을 보고 제가 과거에 그녀를 우리 가족으로 환영하기 위해 얼마나 적은 노력을 했는지 깨달았어요. 저는 후회의 아픔을 느꼈지만 더 잘하겠다는 결심도 함께 들었어요. 이후 몇 개월 동안 저는 계속해서 배우고 성장했어요. 다른 독일 기업 소유주들과의 비즈니스 미팅에서 저는 한국의 혁신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고 동료들의 아시아 경제에 대한 낡은 생각들이 잘못됐음을 알려줬죠. 일부는 놀라워했고 다른 일부는 회의적이었지만 몇몇은 호기심을 갖고 질문을 하기 시작했어요. 하영 씨의 부모님이 마침내 방문차 도착했을 때 저는 그동안 연습했던 같은 한국어 인사말로 그들을 맞이했어요. 우리는 언어 장벽 때문에 직접 대화할 수는 없었지만 하영 씨가 통역을 해주었죠. 통역이 있었음에도 저는 유대감이 형성되고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저녁 식사 중 하영 씨의 아버지는 그의 일생 동안 한국의 성장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그는 서울이 어떻게 전쟁으로 찢긴 도시에서 높은 건물들, 효율적인 대중교통, 아름다운 공원이 있는 현대적인 대도시로 변모했는지 설명하고 있었죠. 그의 나라에 대한 자부심은 저에게 독일에 대한 제 자부심을 떠올리게 했어요. 그날 저녁 제 서재에서 독일 슈납스와 한국 소주를 함께 마시면서 저는 하영 씨의 아버지에게 제 여정에 대해 말하고 있었어요. 태국 여행이 어떻게 제 오래된 생각들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깨닫게 해주었는지 설명했죠. 저는 예전에 매우 좁은 생각으로 세상을 보고 있었어요. 저는 인정했어요. 한 번의 여행과 고작 여권으로 제 시야와 생각이 얼마나 편협했는지 여실히 깨달았죠. 그는 하영 씨의 통역을 통해 대답하기 전에 생각에 잠겨 고개를 끄덕였어요. 때로는 집에서 멀리 떠나야 진정으로 집을 명확하게 볼 수 있지요. 그의 말은 지혜로웠고 저를 생각하게 만들었어요. 저는 이 여정에서 한국에 대해서만 배운 것이 아니라 저 자신에 대해서도 많이 배웠습니다. 이후 몇 개월 동안 우리 가족은 더 가까워졌어요. 하영 씨는 저에게 불고기와 김치 만드는 법을 가르쳐 주었고 저는 그녀에게 오래된 독일 가족 레시피를 보여주었죠. 발터는 아버지와 아내 사이의 긴장이 사라진 지금 수년 만에 가장 행복해 보였어요. 저는 오래되고 편협한 생각들을 버리고 지금은 너무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저는 방콕 공항에서 하영 씨가 한국 여권을 들고 VIP 레인을 통과했던 그 순간을 생각해요. 당시에는 저를 혼란스럽게 하고 불편하게 만들었죠. 이제 저는 그것이 중요한 여정의 시작이었다는 것을 이해해요. 국가를 가로지르는 여정이 아니라 제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가로지르는 여정이었던 거죠. 태국 여행은 저에게 때로는 우리의 가장 강한 믿음이 가장 의심해야 할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었어요. 배우고 성장하고 새로운 눈으로 세상을 보기에는 결코 늦지 않았던 거예요. 여태까지의 오랜 생각을 한순간에 바꿀 순 없겠지만 새로운 이해를 받아들이면서 저는 더 따뜻한 마음과 가족들이 생겼고 지금 이 순간 저는 너무 행복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사연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려요. 저희는 다음에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볼게요. 항상 행복하세요.